연금저축 계좌에서 자산 배분을 통해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근데 이게 높은 걸까 낮은 걸까? 혹시 이 연금저축을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하는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짠! 금감원에서 나온 연금저축 현황 분석 자료입니다. 연금저축은 전 국민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계좌죠. 그래서 우리처럼 연금을 열심히 준비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지난 자료예요. 올해 4월 달에 나온 건데 연초보다는 그래도 연말에 연금저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금감원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자료니까 가장 신빙성이 높겠죠. 이미 디자인부터 신뢰라고 적혀 있잖아요. 원본 링크를 바로 영상 아래에 달아둘 테니까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연금 통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첫 번째 통계는 가입자 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연금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590만 명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노후가 가장 불안한 50대가 180만 명, 슬슬 은퇴를 준비하는 40대가 162만 명, 나름 일찍 준비하는 30대가 102만 명. 어떻게 이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생각이 드는 20대가 36만 명. 여기서부터는 확 줄어드네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연금저축을 갖고 계신 20대 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명인 거죠. 먼 훗날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전부 다 합하면 3만 명도 안 되죠. 아마도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의 노후까지 챙겨줄 수 있을 만큼 본인의 노후가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이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신규 계좌 수입니다. 2020년에 신규로 개설된 연금저축은 59만 건입니다. 그 중에 연금저축 펀드는요 46만 건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전년 대비해서 27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진짜 그동안은 깨작깨작 늘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건 2020년 거잖아요. 작년 거니까 아마 올해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내년의 통계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동학개미 운동의 과정에서 연금도 펀드로 해보자,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음은 연금저축의 잔고입니다. 요거는 최신 기록이 있어가지고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요, 개인연금의 총 잔고는 371조 원입니다. 오, 엄청 많아 보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나뉩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이 연금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 연금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변액연금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비과세 연금이 214조 원이고요.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 연금이 156조 원입니다. 바로 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을 연금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금저축 156조 원 중에서도요, 연금저축보험이 111조 원, 지금은 판매하지 않지만 예전에 은행에서 판매했던 연금저축 신탁은 17조 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는 바로 이 연금저축 펀드는 22조 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가 정말 쭉쭉 늘어나더니 드디어 연금저축 신탁의 잔고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도 미국처럼요,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해서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로 이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요, 연금저축 펀드가 고작 10조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22조 원이면 많이 늘긴 했네요. 더 분발해서 연금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요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저축을 한 금액이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예 0원인 거는 뺀 거라고 하고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400만 원인데 이걸 꽉 채우는 사람이 19% 정도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비중이 높죠. 아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럼 2020년에 연금을 타 쓴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총 120만 개가 수령 신청이 되어가지고요, 1년 동안 이 계약당 293만 원이 수령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작죠. 1년에 300만 원을 받아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1년에 200만 원 언더로 받은 사람이 53%, 제일 비중이 크죠. 200에서 500을 받는 사람이 28%,
500에서 1200 받은 사람이 15%, 1200 넘게 받은 사람이 2.2% 정도로 나옵니다. 이걸 보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노후에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500에서 1200 정도 나와주면 매달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나와줘야 노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선 15% 정도죠.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15% 안에 들어가게, 아니지 15%가 더 많은 비중으로 늘어나도록 부지런히 넣어야겠죠. 근데 1년 동안 사적 연금을 1200만원 넘게 받게 되면 그 금액 전체가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거든요. 연금소득세는 3.3%지만 종합소득세는 6.6에서 44%까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절을 해서라도 여러 회로 쪼개 받으면서 1년에 1200만원 넘지 않게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1200 넘게 받은 사람이 2.2%나 있죠. 추측을 해보면요, 아마 여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들이 들어있는 연금저축을 수령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 불필요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따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적 연금을 받는 건 1년 동안 12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연금저축을 수령하는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통계를 보면요, 5년 수령이 54% 가장 많죠. 5년에서 10년 수령이 34%, 10년에서 20년 수령이 9%, 20년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1.8%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죠. 5년 수령?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수령인데?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개정이 한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오픈한 연금저축들은 5년 수령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연금들이 지금 수령 신청이 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5년 수령이 많겠죠. 하지만 2013년 3월 이후 또는 지금 개설하는 연금은 최소 10년 수령이 기본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여기서 5년 수령이 거의 없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연금을 준비하면 최소한 10년으로 나눠 받아야 하잖아요. 이제 5년 수령 옵션이 없으니까 그러려면 많이 모아야 하겠죠. 어중간하게 모으면 그 돈을 10년으로 쪼개버리면 너무 작아서 노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또 여기를 보시면요, 20년이 넘는 기간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1.8%. 멋있죠. 멋진 노후죠. 20년이 넘는 기간으로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액이 별로 크지 않더라도 진짜 노후의 생활비가 이거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반드시 길게 받는 게 필요하셨던 분들, 어쩔 수 없이 20년, 30년 이렇게 신청하신 경우랑요, 또 하나의 경우는요, 모아진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10년 수령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나오는 금액이 1200만 원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도 후자처럼 그런 걸 걱정하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2020년에는 연금저축 전체의 수익률이 4.18%였고요.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은 17.25%입니다. 이건 2020년 거니까 2021년까지 포함하면 더 올라가겠죠. 2020년 한 해만 끊어서 보면 코스피가 7.7% 상승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연금저축 보험의 수익률은 시장과 상관이 없을 테니까 1.6, 1.7 정도 나왔고, 국채로 운용이 되는 연금저축 신탁은 1.7 정도가 나왔습니다. 딱 이것만 보면 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저축을 펀드로 옮기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그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노후에 써야 되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1%대 수익률에 고정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에 믿음이 생기고 있으니 나의 노후를 시장에 맡겨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연금저축 펀드를 시작하는 겁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요,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연금 이전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연금 이전 영상도 찍어 놓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요, 내용이 많이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 거를 옮기면서 따라하기 영상도 올해가 가기 전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연금저축 펀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보다 퇴직연금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관련 영상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단한 노후 준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